안녕하세요. 미술과 표현 11번째 시간 문자의 멋과 맛을 설명할 조이쌤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서예와 정각 등 다양한 문자의 표현에서 문자 조형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승호의 콩 심고 팥 심고라는 작품을 보시면 문자로 그린 산수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콩 심고 팥 심고를 열심히 글자로 써서 산수화를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반 수묵화와 현대의 수묵화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의 이해, 완법, 서예를 쓸 때 팔의 자세를 말합니다. 글의 의미와 문자의 조형미가 어우러진 예술로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자세를 정확히 익혀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완법, 제완법, 치환법이 있습니다. 먼저 현완법은 팔꿈치를 수평이 되게 번쩍 들어 올려서 몸의 자세와 팔이 수직을 이루게 쓰는 자세입니다. 큰 글씨 쓸 때 아주 유리한 자세이지요. 제완법은 팔꿈치를 가볍게 책상 위에 살짝 대고 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중간 글씨나 작은 글씨를 쓸 때 제완법으로 씁니다. 치환법은 붓을 잡은 손목을 다른 쪽 손등에 얹고 쓰는 자세로서 작은 글씨나 세밀하게 글씨를 쓸 때 침완법으로 씁니다. 팔꿈치의 형태와 자세에 따라서 현완법, 제완법, 친완법으로 나뉩니다. 붓을 잡는 자세인 지필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모아서 붓대를 마주 쥐듯이 잡는 방법인 오지법은 말 그대로 5손가락 모두 이용한 지필법입니다. 큰 글씨를 쓸 때 사용하죠. 쌍구법은 엄지를 제외한 검지와 중지, 약지와 새끼를 반반 나누어서 두 개의 손가락을 나누어서 쌍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엄지와 집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붓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두 손가락을 각각 받쳐서 쓰는 방법으로 중간 글씨를 쓸 때 활용합니다. 단구법은 연필 잡듯이 잡으시는 방법입니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붓대를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받쳐쥐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글 서체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판본체란 한글 최초의 서체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은 글로써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적은 글입니다. 지금 보시는 해례는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례를 자세하게 적은 글입니다. 인류 역사상 문자가 그 만든 목적과 유래, 사용법, 창제 원리, 세계관을 명확하게 밝혀서 적은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은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힙니다. 판본체의 글자의 자형은 사각형이고요. 글자의 두께는 일정하고 끝이 둥굽니다. 월인석보는요, 불경언에서이기도 합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 석가모니의 연보를 그의 일대기를 적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약 30여 권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서체인 궁서체는요, 궁녀들이나 사대부 여인들이 주로 쓰면서 발전한 서체로서 우아하고 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체가 바로 이
궁서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난계연담, 정미가래시 일기를 보시면 아주 수려하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궁서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글의 서체인 명조체 있죠? 한글 타자 명조체는 바로 이 궁서체에서 시작됐습니다. 궁서체에도 정자체가 있고 흘림체가 있거든요. 흘림체는 약간의 붙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부드럽게 이어져서 글자가 마치 하늘하늘 춤을 추는 것 같이 생겼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발달해온 한자는요,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로서 그 조형성과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갑골문은 거북이 등껍질에 새겼다 해서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원형을 이루고요. 글자의 자형이 길쭉합니다. 한자 서체의 발달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체는 한자 중 가장 오래된 글씨체로 자형이 세로로 길고 획의 굵기가 매우 일정하며 좌우가 대칭입니다. 예서체는 자형이 가로로 길고 납작합니다. 굵기가 일정하지 않죠? 해서체는 예서체의 자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바뀐 것으로 가장 명료하고 아름답습니다. 행서체는 정자체인 해서를 약간 흘린 글자체로서 중간 글씨체로 반흘림체가 있습니다. 초서체는 빠르고 간략하게 쓰며 점액의 생략이 아주 심해서 글을 읽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해서 풀초자를 써서 초서체라고 합니다. 전각이란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서체로 새겨서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글자가 튀어나와 붉게 찍히는 주문인, 글자가 들어가서 글씨가 하얗게 보이는 백문인이 있습니다. 정각의 종류에는요, 이름을 새기는 성명인, 아호, 개인의 호를 새기는 아호인,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새기는 초형인, 그리고 좋은 문구를 새기는 사구인이 있습니다. 왼쪽의 작품은 원숭이 모양을 한 청자 도장입니다. 청동 도장에 비해서 청자 도장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요. 원숭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은 도장에도 사실적이면서 해학적인 모습이 조상들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의 작품은 정병래의 전각입니다. 고암 정병래는 전통의 정각의 틀을 깨고 새김 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현대 정각 작가입니다. 전통 정각 기법에 문자와 디자인을 조합하여 정각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하여 각각으로 정각을 조합한 하나의 큰 작품을 탄생시켰지요. 이응로 작가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문자의 형태와 획을 재구성한 문자 추상화를 선보였습니다. 문자 자체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해체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켰죠. 김지희의 버진 하트는 복이라는 한자에 부귀 영화의 상징인 모란과 가족의 상징인 나비, 민화의 도상들과 현대의 사회에서 부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현대의 문자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문자를 대신하는 걸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캘리그래피는 책의 표지나 간판 외에도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에 자주 사용돼요.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드라마의 내용과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칼과 꽃은 매우 날카롭고 거친 느낌으로 드라마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010년 개최된 중국 상하이 엑스포의 한국관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부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흰색 철판에 투각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강익준이 직접 쓴 한글 아트 픽셀 38,000개의 모자이크가 있고요. 밤에는 42,000개의 LED 조명이 켜지면서 한글 자모가 건물 외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법이란 팔의 자세를 의미하며 현안법, 제완법, 침환법이 있습니다. 지필법은 붓을 잡는 자세로서 큰 글씨는 오지법, 중간 글씨 쌍구법, 단구법은 작은 글씨로 씁니다. 판본체는 자형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 있으며 획의 굵기가 일정합니다. 궁체는 선이 단정하고 유려한 것이 특징이며 정자체와 흘림체가 있습니다. 한자의 서체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전, 예, 해, 행, 초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정각은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을 말하며 색임에 따라서 글자가 하얀 백문인, 글자가 붉은 주문인, 용도에 따라서는 이름을 새긴 성명인, 아호를 새긴 아호인, 사구인, 초형인 등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필적, 서법이란 뜻으로 손글씨를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서예를 쓸 때 팔의 자세로 큰 글씨에 적합한 완법은? 완법이라고 물어봤으니 완법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현완, 제완, 침완 이 3가지 중에 큰 글씨는 현완법입니다. 그럼 오지법, 쌍구법, 단구법은 지필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완법과 지필법을 결합시켜 볼까요? 큰 글씨는 현완법과 오지법으로 쓰며 중간 글씨는 제완법과 쌍구법으로 씁니다. 작은 글씨는 침환법과 단구법으로 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현완법입니다. 정각의 종류 중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이름을 새기는 성명인, 호를 새기는 아오인, 사자성어를 좋은 글귀를 새기는 사구인, 글씨가 아닌 그림과 형상을 새기는 것은 초형인, 붉은 글씨가 찍히는 것은 주문인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종류이고요. 주문인과 백문인은 어떻게 글자가 찍히느냐 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초형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예와 정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